우리가 이제 상담의 효과를 얘기할 때 이제 상담 효과가 내담자가 어떻게 해서 효과가 일어나는가 볼 때 보통 연구에서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그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했지만 내담자 요인, 상담자 요인, 상담자, 내담자, 관계 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에서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의 효과의 카테고리에서 상담자가 보실 때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 내담자의 효과가 일어나나. 이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 가져왔던 호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호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효과라 그러고, 호소 문제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해결됐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효과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처음에 호소 문제를 대비해서 사전, 사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뭔가가 있으면 더 알파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이 효과가 일어났다. 그럴 때 이제 그 요인을 상담자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일어났는가 이걸 궁금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뭐 때문에 그러냐에 대한 이 부분을 상담자가 어떻게 이제 보고 있나를 보는 거죠. 자, 상담자는 어떻게 우선 이제 상담자가 파악한 요인이 이제 내담자 요인에서는 내담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했으니까 자발적 내담자죠. 그러니까 자발적 내담자들의 요인에 내담자 요인에서는 자발적이니까 동기가 있을 거고 개방성이라는 요인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40%를 차지해요. 이 상담 효과가 있는 부분이 내담자 요인이 40% 대략 약간의 35, 40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40%. 이미 40%는 효과에서 내담자가 주는 거예요. 부분들 내담자 요인. 그리고 그 자발적인 것들이 더 자발적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담자 요인이죠. 그 상담자 요인에서 내가 당신 편이다. 그리고 굉장히 들어주고 부드럽게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상담자의 그런 요인에서 그 뭐라 그럴까 관계 맺는 능력.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 맺는 능력이 따뜻하고 지지적이고 내 편이니까 내담자가 어려움 있는 내담자가 이 상담자에게 내가 가서 내 힘든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초기에 라포 형성이 되게 잘 된 거죠. 초기 라포 형성이 잘 되면은 관계 맺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 맺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그것도 한 30% 정도. 3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도 효과가 그 효과 요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 요인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공통 요인이냐 그러지만 관계 맺는 것이 안 되는 상담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관계 맺는 요인으로 공통 요인으로 들어간다.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 그럼 한 70% 되죠. 70%가 효과 원인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30%는 뭐냐? 그러면 상담자의 이제 이런 그 상담자의 어떤 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 기법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접근에 의해서 내담자의 뭐 비누자 기법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요인을 한 것이 한 30%. 이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는 약간씩의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해서 상담 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비자발적 내담자인데도 이렇게 효과가 났다 그러면 상담자가 관계 맺는 걸 정말 잘한 거죠. 비자발적인데 자발적으로 와서 계속적으로 이 효과를 하게 한다라는 것은 가정폭력 뭐 가해자라든가 이런 내담자 처음에 상담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자발적이니까 뭐 당연히 그 동기가 있을 건데 근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과 요인을 크게. 근데 이제 슈퍼비전에서는 상담을 볼 때 그럼 당신의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호소 문제에서 효과가 낮다 이렇게 이제 낮다 그러면 그럼 호소 문제가 뭘 상담자가 불편해 하느냐 그걸 이제 좀 더 질적으로 양쪽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전 사후로. 보통 사례 연구는 질적 평가를 하는 거죠. 질적 평가를 연구를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거, 내가 좀 이상한가? 다른 엄마들은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이런 거잖아, 부모들이. 다른 엄마들은 애가 새벽에 4시에, 5시에 나가서 나 산책하고 혼자 이렇게 할 때, 다른 엄마들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죠? 이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상담자가 지지적으로 모든 엄마들도 좀 이럴 때는 이럴 것 같다 하고 이제 해주면 안심이 되죠, 이 불안이. 불안이 안심이 되어지면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효과들은 내담자가 말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담자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개념을 긍정적으로 불안한 것들은 괜찮다 이래주면 이제 불안이 내려가니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뭐 1차 변화라고 하죠. 단기적인 상담의 변화. 이게 단기적 상담 변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해요. 단기 상담에서는. 근데 이제 단기 상담에서 효과가 일어나려면 조금 더 내담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욕구들을 알아주고 또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일어나죠. 특히 양육 상담, 자녀 상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부분들. 또 부부 개인 상담으로 왔지만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는 갈등을 어떻게 중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은 실제로 써먹으니까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상 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 책에 이걸 적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 책에 다 그 해놓은 내용들인데 내비게이션 워크북 책에도 몇 쪽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252쪽. 251쪽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담자들이 너무 고민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251쪽에 253쪽이네. 3쪽 위축에 보면은 단기 1차적인 상담의 목표는 증상 완화, 스트레스를 인내하는 정도가 상승이 된 것들. 그죠? 양육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다. 맨날 자기를 자책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상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상담의 변화로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장기 상담으로 갈 때는 자기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나의 자기 구조, 성격 구조,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경직성이 유연성으로 바뀌어지는 거,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상담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단기 상담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서 증상 완화에 대한 상담들은 가능해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쪽으로는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로만 너무 상담자가 오리엔트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구조를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그 다음에. 상담자들이 다 자기 개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회복교육과의 관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시는데 그 하신 것들이 보고서에 나오도록 상담자가,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에 기술을 알려주면서 내담자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냐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비폭력 대화로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줬다. 뭐 비누자 기법으로 좋아졌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게슈탈트로 얘기하면 비폭력 대화의 또 이론적인 접근들을 전체적으로 이 상담자가 했던 이 개입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드러나서 내담자의 아까 말했던 자아 구조라든가 성격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연결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상담자의 그런 효과를 잘 본인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져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효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효과라는 거를, 이제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약간, 뭐 약간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자격이 없는 의사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넘어져갖고 뭐 다쳤는데 어떻게 해갖고 치료를 했어. 근데 괜찮아진 거야. 뼈를 맞추고 막 어쩌고 해갖고 이 사람이 괜찮아졌어. 효과 다 10명을 했는데 다 괜찮아졌어. 그럼 내가 정말 이거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 그냥 이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잘하고 된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담자 입장이나 상담자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좋아진 거야?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결과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효과가 좋다,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상담자로서는 좋고 내담자도 기뻐해요. 근데 이제 내담자를 믿는 거예요. 상담사를 뭐라고, 저 사람이 석사도 있고 또 뭐 자격도 일일이 하고 뭐 또 뭐 수련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니까 그 신뢰성에 의해서 상담관계 형성 능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좋아졌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알아야 자기의 강점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결과적인 것에서만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좋아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연결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된다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우리가 연결하고 또 이론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보완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들. 그거는 이제 상담자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어떻게 말하면 윤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는 상담자로서 다른 뭐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뭐 그다음에 뭐 작업치료사, 그다음 뭐 임상심리사 이분들도 다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그 배우지도 않는데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이 그런 것들을 변별하는 점이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애가 효과가 있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설명이 그냥 뭐 이게 A 때문에 B가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가 배운 이론적인 접근에 의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이 내담자에 대한 신뢰성을 하는 전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는 것이 어렵지만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